오늘은 내향인이라서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모두 용기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자기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모임의 클럽장 황도막기라고 합니다. 예, 뭐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주입니다. 왜? 용주의 주도 되고요. 네. 주님, 갓, 주는 아니고요. 아 예. 용주의 주입니다. 아 용주. 아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적었습니다. 저는 본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본인? 그 영어 본인 1983. 아 제가 83년생이어서 본인으로 벌써 죄송합니다. 용케 또 저런 옷을 찾으셨네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색시입니다. 제가 좀 조용하고 차분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가끔 저에게 택시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듣기 좋았어가지고 색시로 정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섹시 삼고 싶다.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성균이라고 합니다. 안 바꾸셨네요. 부에나 컨텐츠에 이름 정하기가 있다는 거는 이제 알았는데 뭐라고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사람들이 제 별명 재미없다고 하면은 또 저 또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이름으로 가보자 라는. 굳이 좌측 하단에 이렇게 이름을 배치하신 이유가 있다면? 뒤에 생각이 나면은 재밌는 장치를 한번 넣어보려고 했는데 제가 역량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성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한 분씩 얘기를 할 텐데 다만 상처가 되는 얘기를 꺼내는 자리이기에 웃음은 신뢰가 될 수 있으니 진중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부터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부터 하겠습니다. 예, 주님. 저는 지금 이 자리를 만든 주최 측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내향인이어서 상처 받은 것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이렇게 내향인들 몰아놨잖아요. 예. 정말 내향인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낮다. 내향인들은 내향인들끼리 있을 때 얘기를 잘하는 게 아니고 친하고 편한 사람이랑 있을 때 말을 잘해. 근데 지금 거의 실제 초면이 그래도 뭐 주님과 예수님 같은 느낌으로. 근데 아까 자기소개 듣고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색시님도 저번 거 봤거든요. 부에나 릴스 쇼츠 나온 거. 화면으로 보는 게 더 편해요. 본인님 본명 정모영이잖아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 영우가 있어야 좀 편하지. 멤버 영우 있어야지. 둘이 있는 건 저도 그나마 황도막기님 예. 분명인데 우리 그렇게까지 가깝질 않지 않나. 그쵸 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내향인들 몰아놓고서 이렇게 니들끼리 떠들어봐라 이거 자체가 너무 상처고 저는 이런 환경에서 제 상처 얘기를 못 하겠어요 진짜. 그냥 여기에 그리고 자꾸 내향인 파리에서 이렇게 자꾸 조회수 끌려 그러는데 저번에 러브데스 코미디 그때도
그때 좀 조회수 잘 나왔거든요. 같은 PD예요. 그거 그때 그 단맛 못 잊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 내향인 팔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내향인은 상처를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컨텐츠 자체가 상처받은. 아니 근데 외향인 특집은 없잖아요. 외향인은 상처받으면서 그쵸, 그쵸. 없잖아요. 왜 내향인들만 상처받고 저도 사회생활 해요. 이게 자체가 상처예요. 이게 자체가. 이상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상처 받으신 건 알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한테 상처를 너무 주셔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불편하긴 하거든요. 뭐 하자는 겁니까? 제가 준비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저로선 출연 제의를 받았는데 안 나온다는 선택지가 도저히 없었죠. 진짜 맞는 말입니다. 이 내향인들 불러놓고 이렇게 상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또 상처가 될 수가 있는데 저희끼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합을 좀 만들어서 카톡방을 파면은 더 불편해 하시겠죠? 예, 그런 행동만큼은 그냥 저희끼리 이렇게 또 다음 속에 있는 얘기 해주실 분 있을까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박성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기가 눌리다 보니까 점차 내향인이 된 건데 중학교 때 이제 텍사스로 유학을 갔었습니다. 텍사스로 유학을 가서 이제 언어적으로도 안 통하니까 계속 위축되고 막 그랬는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직전에 애들이 한번 놀아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친구들이랑 게임을 하는데 트루트 올 데어 그 하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제가 내심 좋아했던 가장 학교에서 인기 많은 백인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벌칙으로 다른 애들이 시켜서 제 무릎 위에 앉아서 노래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진짜 심장이 터질 뻔했어요. 제 인생 첫 경험이었어요. 아무튼 그 친구가 내려와서 저 무안하지 말라고 농담을 막 이런 식으로 해줬습니다. 야, 너 되게 방금 싫었겠다. 내가 네 무릎 위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했으니까 너 지금 기분 나쁘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너무 그때 흥분 상태여서 빨리 그 친구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나는데 영어도 3년 있었는데 애들이랑 말을 안 해서 잘 못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No, I don't hate you. I like you. Do you like me? 이제 순간 분위기가 다 싸해졌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렸어요. 다 그냥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그때 이후로 거의 완전체 내향인으로서 멋지게 한 발짝 발돋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여성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거 일단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해보자면은 에리슨입니다. 플레임. 해리. 혹시 플레임으로 말 안 했으면은 Caucasian이었어요.
흑발 백인 여성. 텍사스. 에리슨. 인스타 2년 전에 처음 깔았는데 깔자마자 바로 얘 이름 검색해서 봤어요. 있어요. 있더라고. 해, 근데 봤는데 많이 못생겨졌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 저는 더 못 친해질 것 같습니다. 또 하실 얘기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네, 본인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해외를 좀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해외를 나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는데 그냥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수화물을 그냥 기내에 보통 들고 탔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조금 짐을 많이 쌌는지 원래는 이제 수화물을 앞자리 좌석 밑에다 이렇게 넣어놓는데 좀 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올리는 게 나을까 아니면 이대로 참고 가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짐을 올리려고 했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승무원님이 다 이렇게 위에를 하나하나 다 닫으시면서 이제 문을 닫으신 거예요. 그냥 뭐 사실 죄송한데 저 짐 넣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이제 불편한 대로 바닥에다가 내려놓고 비행기가 이륙을 했는데 다리를 계속 이렇게 오므리고 가니까 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가 무릎 위에다가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무릎 위에 올렸는데 꽤 좀 부피가 돼서 되게 공간이 비좁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의자를 뒤로 이렇게 넘기는 건데 사실 이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뒤에 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그분이 눈치 못 채게 1mm씩 천천히 뒤로 넘기는데 허리 쪽에 이렇게 무릎으로 지그시 누르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로 얼른 돌렸어요. 제가 하나 생각을 못했던 게 앞에 분이 의자를 뒤로 넘기시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거의 직각으로 앉아 있는데 짐은 이렇게 안고 있고 앞에 의자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꼈던 그 불쾌함을 앞에 분한테 드릴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이렇게 밀착을 하니까 그분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눌리니까 앉은 키가 올라가고 그분은 내려오고 그래서 그분의 앞머리가 이렇게 슬쩍 보일 정도로 와서 이렇게 껴있는 상황이었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꽉 껴서 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앉은 키가 아까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보시는 모니터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그분이 되게 실례되는 얘기지만 좀 아름다운 여성분이셨는데 그냥 기분에 이렇게 뭔가를 안고 있고 그분의 앞머리가 보이고 앞에 영화가 보이니까 약간 자취방에서 이렇게 여자친구 무릎 위에 앉혀서 같이 영화를 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좋았어요. 이상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을 보내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되게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분 머리가 흑발이었나요? 아니요, 금발이셨습니다. 아, 혹시 같은 어인 줄 알고 기회가 되면 I don't hate you, I like you, do you like me? 다음 또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색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좀 조용하다 보니까
내향인에 대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속이 깊고 좀 진중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학창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한테는 차마 못한 얘기 저한테는 좀 편하게 했어요. 이때는 뭐빵 좀 사와라. 대걸레 좀 빨아와라. 전 바로 했어요. 저한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학이셨나요? 여고셨나요? 공학이었습니다. 남학생들이 시켰나요? 남학생, 여학생, 선생님 선생 다양했습니다. 혹시 그 중에 후배도 있었나요? 후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물어보시는 거죠? 전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팀으로 코미디를 하다 보면 비교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뭐 재율이는 뭐 컬투쇼, 뭐 최근에 복면가왕까지 막 이렇게 하는데 현석이 넌 왜 뭐하니 이런 비교들을 많이 봤는데 사람마다 달리는 속력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상처가 안 되는데 최근에 어떤 부산 사는 동생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 친구가 운동만 했던 친구라서 조금 이렇게 막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저기 재율이 그 새끼라고 하더라고요. 본 적도 없는데 그 새끼보다 난 형이 더 웃긴데 왜 형은 저기 못 나가고 막 이러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지 마라. 열심히 뭐 내가 잘하면 날 부르겠지. 그런 게 아니다. 형님 여고괴당 보셨습니까? 봤지. 전교 1등을 죽이면 전교 2등이 1등이 되는 겁니다. 그런 교훈의 영화가 아닌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하면서 재율이를 죽이자 하더라고요. 재율이가 죽는다고 제가 1등이 되는 시스템이 아닌데 그 친구는 진짜 잘 모르다 보니까 근데 너무 열성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죽이자 하고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죽일지에 대해서. 그러면서 필리핀이 총을 쓰니까 깔끔하다 뭐 이런 회의를 그 친구의 그 화남을 받아주기 위해서 동조했던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이재율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제 자신에게 너무 실망하고 상처받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플랜 중에서 최종적으로 이걸로 하자라고 했던 플랜이 혹시 뭔지 여쭤봐도. 한국은 CCTV가 너무 많고 위험하니까 조선족 아니면 필리핀이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서 필리핀이 총을 쓰니까 좀 더 깔끔하게 원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다까지. 금액은 얼마대 정도?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본인이 받아서 하시려고. 예. 돈만 된다고. 철현 씨 죽이게요. 철현이와 성균이에서 성균이 채널로 하려고. 예. 그리고 드립타운도 예? 뉴스데스크도 들어가고 피식대학도 들어가려고. 하라는 사람 불러주자고 했잖아요. 다음 얘기하실 분은 손을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문득 상처받았던 게 생각이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극내향인에게 같이 여행하는 도중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극내향인은 바로 저희 멤버 정재영 씨인데요. 재영 씨는 일단 여행을 가면은 알이 큰 선글라스에 카라티를 입고 베이지색 배바지 반바지를 입은 다음에 야 저거 좀 봐. 와 신기하다. 오. 그리고 야 여기서 이런 거 하는 거야. 빼지 마. 야 사진 찍자. 사진 뭐야. 이렇게 주도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너무 힘들다거나 이 형은 여행 가서 맨날 이렇게 좀 빼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거기까지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오사카까지 왔으니 그 요시모토 흥업이라는 일본 코미디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가자고 세카라 이렇게 8개 메고 야 좋다 이런 걸 배워야 돼 이런 걸 야 이러고 있다가 그 앞에 신인 개그맨으로 보이는 표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시마스 우리 극내향인 정재영 씨가 또 이 내향 모먼트를 못 참았는지 그 친구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저는 바로 한 15m 정도 거리 뛰었습니다. 도망가서 그걸 뭐 하나 봤더니 계속 뭐를 한국말로 또 진짜? 그럼 몇 년 동안 준비했어? 얼마나 됐어? 상지 이러면서 오 이러더니 갑자기 자꾸 말을 안 이어가니까 본인 인스타 아이디 블루체크를 보여주면서 코미디언 한국그 코미디언 마팔이랑 셀카까지 찍더라고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15m 안전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사람이 저렇게 숙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재영 씨가 교류의 기쁨을 너무나 나누고 싶었는지 두리번거리다가 형 일로 와! 히 멤버 형 일로 와! 같이 지망생이래 지망생. 거기까지 얘기가 됐더니 저는 그대로 도톤보리로 뛰어가서 피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영 씨? 네. 그분은 이게 극내향이라기보다 조금 이상한 그거 아니에요? 방금은 뭔가 내향적이라기보다 그는 극외향인. 극외향. 예, 극외향인. 아 혹시 제가 계속 잘못 듣고 있어요? 극외향인. 아저 근데 사실 저도 저도 잘못 말하셨을 가능성도 다시 할까요? 다시? 제가 내향이에요. 저도 사실 저도 그렇게 듣긴 했어가지고 다시? 저 그럴 만한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까 소리를 너무 질러서 사실 못 물어보고 있다가 저도 물어보면 실례일까 봐. 뭔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2번은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디오 감독님 진짠가요? 제가 내향인으로 말했나요? 다음 얘기해 주실 분은 손을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네, 본인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96년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때였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시골 아주 작은 조그만한 성당으로. 그리고 특히나 중학교 때 화장실에서 큰 거를 본다라는 거는 굉장한 불명예 중에 하나잖아요. 원하지 않은 별명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조금 이제 화장실 가는 거를 포기를 하고 또 화장실이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낮에 활동을 할 때 화장실을 대용할 만한 곳을 좀 찾아다녔는데 강당 옆으로 이렇게 오솔길이 나 있고 민가들이 늘어서 있고 그 뒤에 숲이 하나 있어서 이따가 타이밍 봐서 들키지 않을 타이밍에 숲에 가서 해결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강당에서 이제 조그만하게 불 끄고 이제 무서운 얘기를 하는 시간이었는데 무서운 얘기를 할 때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때다 싶어서 이제 몰래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오솔길을 따라서 이제 민가 쪽을 걸어가다가 숲을 봤는데 낮에 봤던 숲이 아닌 거예요. 분위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거기까지 갈 용기가 안 나서 그냥 거기서 대충 해결을 하고 이제 몰래 돌아왔더니 진짜 장난꾸러기 친구한테 그 모습이 딱 보인 거예요. 제가 돌아오는 모습. 그래서 야, 본인 너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너 뭐 하고 왔어? 근데 저도 이제 순간에 기지를 발휘를 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신기한 거 봤어. 뭐 봤는데? 아니 딴 게 아니라 지금 나 그냥 바람 쐬러 밖에 나갔는데 저쪽 들판에 불이 번쩍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이 조그마한 랜턴 하나 켜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랜턴이 번쩍번쩍하다 꺼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막 더 고조가 된 거예요. 와 지금 도깨비불 얘기하는데 이거 꺼졌어. 그래서 딴 거 뭐 본 거 없어. 사실 그 뒤에 뭐 본 게 없었는데 이 기대치가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막 또 머리를 굴렸어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도깨비불을 보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쪽에서 왔다 갔다까지 얘기했는데 옆에 있던 여자애가 야 저기 해서 이제 친구들이 일찍 돌아봤는데 창문이 통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로 백발 할머니가 되게 무서운 표정으로 낯을 들고 서 계시는 거예요, 진짜. 어떤 새끼가 우리 집 앞에다 똥 쌌다고. 민가에 사시는 분이셨는데 밤에 이렇게 나오셨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봉투에 담아가지고 한 손에 낫이랑 이렇게 들고 오셔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모른 척하고 선생님들도 아 저희 애들 아닙니다. 그랬더니 방금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은 또 의무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래서 방금 나갔다 온 사람 누구야? 그래서 저는 거짓말쟁이 플러스 똥싼 애가 돼서 똥봉투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소위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화를 피하려다가 더 큰 화를 입어버린 케이스. 네. 근데 할머니가 이렇게 딱 보였을 때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옆에 그 소리 지르는 여자애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한테 막 뭐야 너 왜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좋았어요. 96년도면 YS 때인가요? 뭐 그때쯤 95년 그때쯤 노태우 때인가요? 아니 YS로 기억하고 그때 이제 YS는 못 말려라는 게임도 있어가지고 아 진짜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 스트리트 파이터를 모방해서 만든 대전 액션 그때 당시에 고르바초프랑 싸우는 그래서 그 YS님 필살기가 그분이 이제 콧구멍이 좀 크시거든요. 그래서 장풍인데 이렇게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쏘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진짜요? 네, 있습니다. YS 네, 플로피 디스크 4장짜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하실 말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섹시님. 제가 아무래도 좀 내향적이다 보니까 짝사랑을 좀 길게 했어요. 정말 운이 좋게도 짝사랑하던 그 오빠랑 같이 놀러를 가게 된 거예요. 정말 운이 좋게도 모텔에 방이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날 첫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이었어요. 혼자 노숙을 한 건 괜찮았습니다. 제가 계속 구애한 끝에 오빠랑 오래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좀 친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식장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사진을 찍으니까 남자친구가 자기 친구의 절반을 제 쪽으로 보내주겠대요. 그래서 아마 제 뒤에 3명이 설 것 같아요. 저랑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러 갔는데 첫 번째 드레스 입고 나오니까 다들 너무 막 박수를 쳐주시고 막 환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파혼을 해야 되나? 그게 드레스가 앞에 몇 개 더 남았을 텐데. 첫 번째 드레스로 그냥 골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결혼하시는군요. 네. 언제? 1월 25일. 벌써 잡으셨구나. 아, 네. 진짜예요? 네. 진짜로? 뭐야? 아니, 계속 이렇게 거짓말하는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저 의심이 좀 많아가지고. 진짜 무례한 건 알고 있는데 저도 어디서 본 게 있어가지고 결혼하시는 분한테 영상 편지라도 한번 여기서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빠 나랑 결혼해줘서 고맙고 많이 사랑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본인님도 그 낯든 할머님한테 사랑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박성균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사회성도 부족하고 내향적이지만 20살 이후부터 계속 독립해서 혼자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거는 우리 부모님 덕분인 것 같아요. 그 독립성과 자주성을 옆에서 보면서 확실히 배울 수 있었거든요. 이혼을 하셔서 이제 이혼하셨을 때 든 생각이 내가 너무 집에서 소통도 안 하고 화합을 도왔어야 됐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우리 부모님께서 또 저한테 와가지고 성균아 이혼을 이미 했는데 괜찮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안 괜찮은데 제가 안 괜찮다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마음이 불편할까봐 그냥 괜찮아 그러고 그랬어. 그리고 이후에 제가 오작교 역할을 해서 부모님의 재혼을 도와야겠다 싶어서 아버지한테 어머니 좋은 얘기하고 어머니한테 가서 아버지 좋은 얘기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한 끝에 재혼을 이렇게 아버지랑 이제 다른 모르는 여자 이상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혼이란 키워드 진짜 그래서 많은 이혼 가정 자녀분들이
본인 때문에 이혼한 것 같다라는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예? 본인. 아니 본인님 말고. 죄송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노력하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혹시 그러면 다른 이성이 생기셨는지?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저한테 말을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으시니까. 근데 전 다 좋습니다. 뭐가 다 좋으세요? 분위기를 제가 안 좋게 하는 걸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아니, 뭐 저도 부모님 이혼했습니다. 예. 혹시 우리 엄마한테 소개 한번 좀 아버님. 아버님 있으면. 어떤 스타일 좋아하신다 그랬죠?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머니는 어떤 스타일이세요? 어머니는 약간 송혜교. 송혜교? 송혜교? 그러면 늘 저희 클럽에서 하듯이 손을 잡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소심하고 까다롭게 자신의 행동을 고민하지 말라. 모든 인생은 실험이다. 더 많이 실험할수록 더 나아진다. 그러므로 고민하지 마. 가 이거가 이만 용기 내주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허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매번 나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허그하는 게 좀 성격상 이게 처음 뵙는 분들이랑 허그하는 게 어려워서. 좀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했던 건데. 목례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